네,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요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수요 곡선이 어떤 의미인지부터 한번 파악을 해보죠. 자, 용어 몇 가지만 이해해 봅시다. 자, 소비자 한 사람의 수요를 우리가 개별 수요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어느 재화에 대한 소비자의 개별 수요를 모두 합한 것을 시장 수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수요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상품의 가격이라든지 또 대체재 및 보완재의 가격, 그 상품 자체의 가격, 그거 말고 대체재나 보완재의 가격이라는 게 있는데, 대체재라고 하는 것은 소고기나 돼지고기, 콜라와 사이다와 같이 용도가 비슷해서 서로 대체할 수 있는 그 재화나 서비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완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커피와 설탕, 또 자동차와 휘발유와 같이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할 때 더 큰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격이라든지 또는 소비자의 소득 얼마나 벌고 있냐, 또 소비자의 기호 등 여러 가지가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 그 중에서 사실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그 상품 자체의 가격이겠죠. 그 상품의 가격이 얼마나 비싸냐, 또 얼마나 저렴하냐에 따라서 그 상품을 요하는 수요가, 그 상품의 수요량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상품의 가격 이외에 모든 변수들, 대체재, 보완재, 소비자의 소득, 기호 이런 것들이 모두 일정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결국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함수를 우리가 수요 함수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가격과 수요량, 가격이 수요량에 그 물건을 얼마나 요구하느냐에 영향을 준다는 거지. 오로지 가격이 수요량을 결정한다라고 일단 가정을 해보자는 거야. 그랬을 때 우리가 그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수요함수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수요함수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을 우리가 수요곡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수요함수는 가격 P, price, 그 다음에 수요량, 이제 quantity죠, quantity. 그래서 Q를 따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 P와 수요량 QD 사이의 관계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서 이게 이 수요량이라고 하는 것이 가격 P에 대한 함수로서 정의가 된다는 거죠. 결국 가격에 의해서 그 상품의 수요량이 결정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 D가 붙어 있는 이유는 이 D가 수요, 디맨드의 D를 따서 여기다가 QD라고 붙인 겁니다. 뒤에는 가면은 이제 공급 함수는 supply라서 여기 S가 붙어요.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문구가 여기 나옵니다. 수요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 아주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아무래도 비싸니까 사람들이 그 물건을 안 사려고 하겠지. 그러니까 수요량이 감소하게 되고요. 상품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가격이 좀 싸지면 당연히 그 물건에 대한 수요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관계는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 경제학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가격에 의해서 수요량이 결정되는 거를 지금 보여주고 싶으니까, 원래 우리 수학에서는 가격이 1이 오고 수요량이 Y축으로 가야 돼. 그지? 얘가 X축으로 가고. 근데 경제학에서는 가격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변수죠. 예를 들면 수학으로 따지면 X축, Y축 이 위치를 다르게 표현을 해. 그래서 가격이 세로축에 있고 이 수요량이 가로축에 있다는 게 약간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학을 공부할 때와 좀 다른 점이야. 그래서 어쨌든 보면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수요량은 감소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하향하는 곡선, 오른쪽으로 갈수록 밑으로 내려가는 곡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왜?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량은 증가하니까. 그치? 가격이 올라가면 이 점들을 여러분 생각해봐.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당연히 적어지죠. 그리고 가격이 내려가면, 그 물건의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량은 많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하향하는 곡선이구나. 뭐가? 수요함수 그래프가. 자, 그렇게 했을 때 이런 문제들 해결이 가능한 겁니다. 다음은 제과점의 단팥빵 가격 P와 수요량 QD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자, 단팥빵 가격이 1,200원일 때와 800원일 때의 수요량을 각각 구해보자. 단팥빵 가격이 1,200원일 때 수요량은 여기 보면 20이죠.
그 다음에 단팥빵 가격이 800원일 때 수요량은 60이라는 사실을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요 곡선 QD가 AP 플러스 B 1차 함수 형태죠. P에 대한 1의 결과를 이용해서 수요 함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자, 생각해보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P, QD의 좌표를 봤을 때 얘가 지금 1200, 20이라는 점을 지나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어디를 지납니까? 800, 60이라는 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죠. 위치를 잘 파악해서요. 자, QD가 AP 플러스 B잖아요. 그러니까 P 자리에 1200, QD 자리에 20이 들어가는 거죠. 20은 A 곱하기 1200 더하기 B. 그쵸? 그 다음에 여기 60은 A 곱하기 800 더하기 B. 예, 그래서 이 두 식을 연립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연립을 해보면요. 1차 연립 방정식이니까 쉽게 해결이 가능하겠죠. A가 마이너스 10분의 1이 나오고요. B가 140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따라서 이 수요 함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 10분의 1P 더하기 140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단팥빵 가격이 300원일 때 수요량을 구할 수 있죠. 여기 보면 300이 체크가 되어 있지 않지만, 그렇죠? 300에 대한 점의 좌표가 찍혀 있지 않지만 이 함수를 구했기 때문에 이제 3번의 답은 여기다가 이렇게 300을 집어넣어 주면 이걸 계산해서 수요량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계산해 보면 여기가 이제 110이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요 곡선을 공부했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공급 곡선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자, 같은 맥락이에요. 각 공급자의 공급을 우리가 개별 공급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어느 재화에 대한 공급자의 개별 공급을 모두 합한 것을 우리가 시장 공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공급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또 뭐가 있을까? 상품의 가격이 당연히 존재하죠. 그 상품 자체의 가격, 생산 요소의 가격, 생산 기술의 발달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당연히 그 상품의 가격입니다. 여러분들이 공급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이에요. 가격이 높을 때 더 많이 팔고 싶겠죠?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을 테니까. 근데 오히려 그 상품의 가격이 지금 현재 낮은 상황이라고 하면은 그 여러분들이 팔아봤자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공급량이 당연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가격에 의해서 공급량도 결정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품의 가격 이외의 모든 변수들이 일정하다고 가정을 하면은 결국 가격과 공급량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함수를 우리가 공급 함수라고 얘기하고요. 그거의 그래프를 공급 곡선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품의 가격에 의해서 결국 공급량이라고 하는 것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함수를 QS라고 하는 식을 SP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건데, 이거의 말의 의미는 가격에 의해서 공급량이 결정되기 때문에 P에 대한 함수로서 이 공급량이 결정되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함수는 수요 함수에서는 D를 썼지만 여기서는 공급이 영어로 supply이기 때문에 S를 사용하게 되고 여기도 QS도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공급의 법칙을 한번 적용해 보자는 것이죠. 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당연히 공급자 입장에서는 더 많이 팔고 싶어요. 왜냐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으니까. 많이 팔수록 이득이죠. 더 많은 돈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상품의 가격이 올라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급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더 많이 팔고 싶을 테니. 또 상품의 가격이 하락하면 그 가격에는 팔고 싶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공급량이 감소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공급곱선은 우상향 함수를 보이게 됩니다. 왜요? 자,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 점이 이렇게 이동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공급량은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 상품의 가격이 내려간다고 하면 결국 그 상품을 팔고자 하는 판매자들이 줄 거기 때문에 공급량은 줄어들 테니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우상향하는 그래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가능한 것이죠. 형광펜 가격이 P고 공급량 QS 사이 관계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형광펜이 400원일 때와 800원일 때의 공급량을 구해보자. 형광펜이 400원일 때의 공급량은 400, 똑같이 400이죠. 그 다음에 800원일 때의 공급량은 600인 겁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이게 1차 함수로 표현될 거기 때문에 결국
P, Q, S의 좌표를 지나는 점의 좌표를 구해보면 하나는 400, 400이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그렇죠. 800, 600이죠. 그래서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여기 요 식에다가 이 두 개의 점들을 각각 대입해서 A, B에 대한 식 두 개를 찾고 이 녀석을 연립하게 되면 그 식을 구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 Q, S를 구해보면 아까 같은 방식으로 연립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여기가 2분의 1 P 플러스 200이라는 식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형광펜이 1,400원일 때 공급량을 구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1,400을 집어넣어서 여기가 900이라는 거 이렇게 계산해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